달의 동물 이야기 글 제인 구달 플로와 그 가족들. 나는 1960년에 곰베에 처음 왔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침팬지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럼 타는 바람에 자주 볼 수 없거나 얼마 만나지 않는 죽은 침팬지를 제외한 침팬지를 자주 그리고 많이 볼 수 있어 침팬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침팬지는 인간과 비슷해서 저만한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침팬지와 그저 그렇게 생긴 침팬지,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침팬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늙은 플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플로는 내 캠프에 처음 다가온 침팬지였고 또 자주 찾아왔기 때문에 플로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침팬지의 행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64년 프린트를 낳았을 즈음에 플로는 우두머리 암컷이었습니다. 다 자란 수컷들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암컷들과 어린 수컷들을 휘두를 수는 있었습니다. 플로는 프린트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프린트를 보호하기 위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덤벼들었습니다. 피피나 피갓 그리고 다 큰 파벤 같은 형제자매들도 어린 프린트를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프린트는 점점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고 힘센 침팬지들에게도 덤비곤 했습니다. 침팬지들이 안갚음을 하려면 엄마나 누나 또는 형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달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살이 되었을 때 플린트는 그야말로 버릇없는 아이였어. 그즘 플로는 프린트에 젖을 때리고 했어. 그러나 프린트가 젖을 먹으려면 밀쳐내버렸습니다. 이동할 때 프린트가 등에 올랐다면 얼른 떨어뜨려버렸어. 다른 친구들도 프린트도 엄마의 그런 행동 매우 화를 냈습니다. 거칠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마구 덤벼들기도 하고 숨이 막힐 때가 울고짖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고 물기까지 했습니다. 프린트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플로는 다른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젖을 뗄 수 없었습니다. 침팬지들은 동생이 태어나면 혼자 자기지 시작합니다. 하지만 플린트는 새로 태어난 여동생 플레임을 안고 있는 엄마 품으로 자꾸만 파고들었습니다. 플로가 못하게 하면 울부짖는 통에 결국 플로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이 엄마의 배에 매달려 있거나 말거나 계속 엄마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플로의 관심이 새로 태어난 새끼에게로 하자 플린트는 성질을 부르면서 마치 샘내는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플린트는 플레임을 밀쳐내고 젖을 먹으려까지 했습니다. 젖이 모자라 플로가 프린트를 먹기로도 하며 프린트는 몹시 시무룩해졌습니다. 플로가 플레임의 털을 골라주며 프린트도 자기도 해달라는 듯 플로의 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는 어린 여동생을 못살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여동생과 놀아주다가 하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6달 된 새끼 플레임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플로가 아팠을 때였습니다. 플로는 나무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플레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플로의 병이 옮아 죽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로는 플로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엄마의 관심을 모두 차지하시게 된 프린트는 플로의 잠자리에서 작게요 등에 올라타기도 했으며 끊임없이 털을 골라달라고 칭얼거렸습니다. 보통 수컷 침팬지가 8살이 되면 엄마를 떠나 다 자란 수컷들과 어울려다니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프린트는 딱할 정도로 여전히 플로를 의지했습니다. 플로는 이제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50에 가까운 나이였을 겁니다. 이빨은 닳아서 잇몸만 나이였을 것 까맣던 털도 갈색으로 변하다 드문드문 빠졌습니다. 플로는 늙은 할머니 좀 쪼그라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등에 타려고 할 때마다 플로가 주저앉는 바람에 프린트는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는 여전히 플로와 함께 잤습니다. 플로는 프린트를 거의 모든 시간을 둘이서 보냈습니다. 플로가 몸이 약해져서 다른 침팬지들을 따라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린트가 없었더라면 플로의 말년은 참 씁쓸했을 것입니다. 1972년 플로가 죽었습니다. 난 너무도 슬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플로는 오랫동안 함께 지냈고 많은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플로는 맑고 물살이 콤베 강가에 죽어 있었습니다. 아주 평안해 보였는데 막 딱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를 내려다보면서 플로가 없는 콤베는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린트에게 엄마의 죽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충격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프린트는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풀이 죽은 프린트는 불쌍한 모습으로 엄마가 죽어있는 강둑에 앉아있었습니다. 이따가는 엄마한테 나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다도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엄마를 물고머리 쳐다보고는 손을 끌어당겨서 털을 골라달라고 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달래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플로가 늘 해주었듯이 말이죠. 하지만 플로의 몸뚱이는 차갑고 식은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린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프린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언제나 혼자서 지냈습니다. 프린트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커다란 불행을 느낄 때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의 몸의 면역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픔에 빠져든 프린트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먹이를 주거나 외롭지 않도록 옆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플로가 죽인 지 3주 뒤에 프린트도 죽고 말았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인 구달,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 개를 보살피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러 나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찾았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5살짜리 꼬마 애기들부터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커서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린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동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법을 배우거나 동물의 본성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동물을 관찰하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것들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관찰을 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책을 찾아보거나 아는 것은 많은 선생님께 여쭤봐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답을 찾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놀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랬듯이 자연적으로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면 근처 공원이나 꽃밭 같은 곳에 가서 몇몇 동물들을 살펴보세요. 도시에서도 참새나 비둘기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애벌레를 잡아서 병에 넣어두고 번데기가 될 때까지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아보고 신선한 먹이를 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처럼 입구가 좁은 통에 물을 담은 뒤 작은 나뭇가지를 넣으면 애벌레가 떨어지거나 빠져 죽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기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한테는 물도 좋아야 합니다. 나뭇잎 위에 물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충분합니다. 탄자니아 곰배. 애벌레가 먹이를 먹고 점점 통통해지다 허물을 어떻게 보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애벌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깜빡해서 모두 말라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죄를 지은 것 같다고 내 자신이 미웠습니다. 애벌레가 단단한 껍데기를 만들어 몸을 감싼 뒤 건더기가 되면 날마다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되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요.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서 쭈글쭈글한 날개를 매끈하게 활짝 펴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을 돌봐주었던 나비는 햇빛 속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나방을 돌보았다면 어둠 속으로 날아가겠죠? 나방이나 나비를 놓아줄 때는 처음 발견한 곳 근처에서 놓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짝을 찾아 적당한 나뭇잎에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쌍의 새가 둥지를 틀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도 관찰하면 매우 재밌을 것입니다. 새들이 집을 짓거나 알을 품는데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아닙니다. 새들이 둥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니까 새끼를 기르는 걸 잘 관찰해서 기록하다 보면 성취감을 크게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울새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 들어왔습니다. 나는 날마다 빵부스러기를 주었습니다. 창턱에 나뭇밭을 덧대 모이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창문을 아무리 열어주었더니 길이 든 울새는 침대 곁에 와서 빵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병이 다 났고 한참 뒤 봄이 되자 울새는 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 방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책장에 있는 들리틀 박사 이야기 책들 옆에 말입니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 세상을 조금씩 매일매일 함께 바꿔나간다면 지구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개를 키우는 친구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고 싶을 때 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문 앞에서 주인을 보거나 짖거나 낑낑대나요? 그러면 금방 알아채겠군요. 하지만 개들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여러분 무릎에 올려놓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작게 낑낑대면서 꼬리를 칠 수도 있다. 또는 점점 큰 소리로 숨을 헐떡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둔한 나머지 얼른 잘 알아채지 못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개는 실망해서 포기하고 드러누워 버릴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라도 하면 개는 신이 나서 컹징거리며 뛰어다닐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검정푸들은 밖에 나가고 싶을 때마다 주인의 외출용 신발을 하나씩 물어서 주인 앞에 놓습니다. 외출할 때 쓰는 가죽끈을 묶어놓는 개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콜라트 로렌치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로렌치의 개가 한밤중에 급히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가 흉수대로 낑낑대거나 문을 긁어서는 주인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개는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주인이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개는 로렌치를 이불 속에 끄집어내고는 바닥으로 굴려버렸답니다. 개를 기르지 않았다면 개를 기르는 친구를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친구의 개를 함께 관찰해 보세요. 개들한테 사람이나 다른 개들과 말하는 법을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둘리틀 박사 이야기에 나오는 앵무새 폴리네시아를 보라도 사람이 동물의 말을 배우려면 관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나 동물에 대한 작은 일들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걷고 어떻게 머리를 움직이는지 어떻게 날개짓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남새를 맞는 방법, 수염을 움직이는 방법, 꼬리를 살랑거리는 방법 등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을 연구하거나 동물과 함께 위해서 꼭 동물 행동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는 많으니까요. 동물학자나 생물학자 또는 인류학자라는 생리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수의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동물 사육장에서 일하거나 말과 함께 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두세요. 여러분이 진정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꼭 지금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인 구달. 제인 구달이 산타니아의 곰배에서 핀벤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건 26살 때부터였습니다. 구달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이 이루어져 너무나 기뻤습니다. 구달의 꿈은 아프리카 동물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구달의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구달은 193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몹시 좋아했죠. 7살 때 둘리툴 박사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악어클로 만든 야생동물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구달은 아프리카에 갈 길을 기다리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일했습니다. 몇 년 뒤 케냐에 사는 친구가 아프리카에 오지 않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구달은 식당에서 일해온 모은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구달은 야생동물
야생 생물 연구와 보호를 위해 제인구달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구달은 여러분에게 꿈을 키우며 살라고 말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말합니다. 이야기 끝.